안녕하세요. 트렌드코리아TV 권정윤, 최지혜입니다. 네, 오늘 최지혜 박사님 모시고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로 요즘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골프를 그렇게 쳤었는데 그거 대신 요즘 마라톤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정말 그런가요? 네네. 그 요즘에 2030 소비자가 말씀하신 대로 마라톤 신청하는데 정말 열광적이다라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이 마라톤이 2030 소비자에게 일종의 축제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2030 소비자는 꼭 기록을 남기기보다는 사진을 남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완주나 기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들에게는 경기 중간에도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굿즈를 즐긴다거나 의상을 즐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그 소비를 하는 어떤 측면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대소비층이 바뀌면서 이색 콘셉트를 내세우는 그런 마라톤 대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마라톤 입문자부터 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면 5km라던가 10km라던가 이런 네. 짧은 단거리 코스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색 마라톤 대회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례로 그 빵빵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름이 너무 꽂혀가지고 네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이름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 이 빵빵런이 어떤 의미냐면은 빵의 진심이지만 살찌는 거는 싫은 빵둥이들의 마라톤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네. 있다고요.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이 기념품으로 각종 빵을 나눠주는 마라톤 대회 빵빵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년째 흥행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젊은 소비자들, 젊은 층에게는 꼭 신청해야 되는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마라톤과 다이어트의 주적으로 손꼽히는 빵을 결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이제 이런 네.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귀여운 기획을 담아낸 만큼 이 참가자들이 각종 빵 아이템으로 꾸민 코스프레를 하는 게 또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주책 측도 참가자들의 코스프레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순위 경쟁 이외에 빵빵룩 어워즈라는 상을 마련을 하셨다고 패션으로만 합니다. 상을 주는. 네, 맞습니다. 기록이 아닌 패션으로 겨루겠다. 이런 네. 어떤 의도를 가진 참가자분들에게도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빵빵런도 참 재밌는데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수육런이라는. 맞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이게 사실은 정식 그 명칭이 수육런은 아니에요. 네. 이 금천구청장배 건강 달리기 대회가 정식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육런으로 사실은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여기 참가하면 수육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막걸리랑 수육을 줘가지고 수육런으로 유명했는데 이게 참가비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수육도 먹을 수 있고 막걸리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네, 맞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던 그런 마라톤 대회고 당연히 그 10,000원을 내고 수육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적자래요. 네. 근데 이제 금천구청에서 이제 많은 어떤 단체들의 그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이 대회를 매년 이렇게 치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10km가 있고 그거보다 길게 뛰는 게 있는데 먼저 도착해야 먹는다고 없어질 수 있다고 짧은 거 코스를 뛰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록보다는 수육을 먹기 위해서 빨리 달려야 되는군요. 네, 요즘에 기업에서 후원하는 이런 마라톤 대회도 많이 있던데요. 그 배달의민 쪽에서 후원했던 장보기 대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 얘기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장보기 오픈런이라고 배달의민족이 진행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득템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득템존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고 그 물건을 채운 다음에 5km를 완주하면은 바구니 속에 모든 상품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이색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득템존에 있는 물건들이 즉석밥, 컵라면, 음료수부터 각종 요리용 소스까지 굉장히 식품 매대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그런 다양한 물품이 진영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1분 만에 2,000명 규모의 참가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요즘 마라톤 말고도 뜨는 스포츠가 있다. 네, 어떤 거죠? 네, 요즘에 KBO 프로야구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6월 9일에 사직 야구장에서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씨가 등장을 했었는데 그날 사실 좀 날씨가 흐리고 이제 비도 오고 이런 궂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22,758석이 매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크네요. 네, 올해 KBO 시즌이 거의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6월 15일에는 시즌 절반이 되기도 전인데 500만 관중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이 관중 동원 1위
LG부터 12NC까지 모든 구단이 평균 1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흥행을 선도하는 그 팀 중에 하나가 하나 이글스인데 하나 이글스의 찐팬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이 하나 이글스의 평균 관중은 1만 1,568명으로 좌석 점유율이 96.4%. 진짜 네,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또 오픈런도 필수라고 하는데 그 류현진의 그 시범 경기 첫 등판을 앞둔 지난 3월 12일에 대전 야구장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팬들이 새벽부터 찾아와서 줄을 섰다고 하고요. 보통 이 한정판 굿즈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2시간 전에 입장을 해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한정판 굿즈가 맞습니다. 또 필수군요. 네. 지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KBO 프로야구 위기론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유를 좀 따져보기 전에 최근 야구장 소비층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G세대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면은 NC 다이노스 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 NC파크의 홈 경기 예매 관중의 49%가 여성이었고 올해도 48%가 여성으로 남녀 성비가 거의 50대 이른다고 하고요. 연령대도 20대가 지난해 29.8%, 올해 32.3%로 가장 많은 네, 그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많아졌네요. 이렇게 그 20대와 여성 소비층들이 많아지면서 이 관중 구성이 변화하면서 야구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 야구장 하면 네. 중장년 남성분들께서 막 술 드시고 네, 막 네, 고성 네. 지르시고 이제 이런 공간이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마치 놀이공원 같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 K-팝의 팬덤 문화가 사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팬덤 문화가 이 야구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선수를 위해서 커피차를 보내기도 하고 뭐이 경기보다는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에게 포커스를 맞춘대요. 그래서 좋은 자리보다는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아닌 더그아웃이 잘 보이는 그런 자리를 좀 선정을 한다거나 이런 좀 특징들이 있어서 최근에 중계방송 카메라도 이런 팬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뭔가 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건 팬덤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마라톤도 그렇고 이 야구도 그렇고 2030 소비자들이 확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이유는 가성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이나 야구장이 이제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뭐 말씀하셨던 골프나 이런 뭐 아이돌판에 비해서는 비용이 그래도 좀 비교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야구장이나 마라톤을 많이 찾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가성비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게 그 KBO에서는 경기 예매가 열리면 가장 많이 빨리 팔리는 좌석이 가장 비싼 좌석이래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로서만은 설명하기 어렵다. 또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라톤도 요즘에는 코스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스튬 비용도 사실 따지면은 그렇게 뭐 저렴한 그런 취미나 스포츠 활동이다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2030 세대의 특유의 문화 소비 성향이 스포츠로 옮겨져 오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콘텐츠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주도적으로 즐기고 뭐 SNS를 통해서 인증하는 문화가 이 스포츠 영역에서도 관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러한 좀 젊은 소비자들이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트렌드 변화, 이거에 기업들은 좀 어떻게 뭐 활용을 한다거나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 이런 건 뭘까 있을까요? 이 스포츠를 새롭게 즐기는 소비자들이 등장하면서 뭐 이색 마라톤 행사나 야구장이 또 다른 형태의 팝업 공간이 되거나 혹은 오프라인 광고판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광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제가 카리나 씨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 카리나 씨가 부산 사직구장에 등장한 날 롯데는 경기장 입장 관중 전원에게 카리나 씨가 모델을 하고 있는 계열사의 맥주 크러쉬와 컬러버레이션한 그 바다 유니폼을 증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중들이 다 그 바다색 유니폼을 입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큰 소리로 응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광고판이 된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런 그 2030 소비자가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좀 깊이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그 공간이 굉장히 가치 있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를 광고판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사례들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최지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